10월 17일 팔레스타인의 한 병원이 폭격을 받아 민간인 500명이 숨졌다고 팔레스타인 보건부가 발표했습니다. 민간인 사망자 숫자에 대해 팔레스타인에 부풀렸다는 논란이 있지만 병원이 공격을 받았고 수많은 민간인이 피해를 본 것에는 국제적으로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스탠스였던 비무슬림 국가들이 이번 병원 폭격을 기점으로 무조건적인 이스라엘 옹호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유엔 사무총장이 이스라엘의 민간인에 대한 살상 행위에 대한 규탄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것도 이 시점부터입니다. 21세기 전쟁은 하이브리드 워, 즉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불립니다. 유럽의 중세 시대나 양차 세계대전과 같이 군대만을 고려해서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죠. 무기체계의 기술적인 발전과 상대적으로 전력이 열악한 약소국들의 게릴라전이 발달하면서 각국은 전쟁 시의 민간인 피해에 따른 인권적 비난을 받기도 하고 월남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러한 비난이 자국 내부에서 반전운동을 확산시키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전쟁의 패배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필사적으로 이번 병원 폭격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기 위한 논리적인 증거를 제시 중입니다. 이번 병원 폭격과 관련된 모든 것의 진실은 전쟁이 종료되고 국제진상조사단이 조사를 실시해봐야 조금 더 투명해지겠지만 확실한 건 이스라엘이 2023년에는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세기 말만 같았어도 팔레스타인의 민간인들이 병원 폭격 후에 오열하는 사진 몇 장으로 국제 여론이 쉽게 반전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여론도 학습을 거듭했고 이스라엘의 적극적인 공보 활동으로 세계 각국의 뉴스에서도 하마스가 병원과 학교와 같은 민감한 민간시설 인근에서 의도적으로 공격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민간인 피해를 유도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소개되고 있죠. 이스라엘 국방부는 개전 후 2주간 약 550발 이상의 하마스 로켓이 기능 고장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국경을 넘지 못하고 가자지구 내부에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공개한 열 영상에 따르면 로켓 발사량의 약 10% 정도는 꾸준히 기능 고장으로 정상적인 궤적에서 이탈하고 중도 낙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소개된 하마스 내부 통신망 교신 내용에서 병원을 폭격한 미사일이 이스라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것인 것 같다고 인정하는 내용은 이미 유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선제적으로 가자지구 내 에너지 수급 문제에 관해 적극적으로 공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장에 따르면 가자지구 내에 공급되고 있는 에너지는 모두 하마스의 전쟁 준비 물자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위성사진을 통해 하마스의 유류 저장 시설의 유류들이 민간인을 위해 공급된 유류를 빼돌린 것임을 확인했고 민간인들의 수도 공급을 위해 공급된 파이프들은 로켓 제작을 위해서 가정집 건설을 위해 공급된 건설 자재들은 땅굴 제작에 투입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유엔 의료시설에서 전쟁 구호 물품으로 지급된 의료물자도 하마스가 전쟁을 위해 가져갔다고 주장하죠. 이스라엘의 이러한 적극적인 공보활동은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가치 판단과는 별도로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합니다. 유사시 우리는 북한을 상대로 현재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대규모의 전면전을 수행해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3세대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육군이 작전 중에 북한 민간인 피해를 100% 회피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각종 국제 제재를 잘 준수한다고 해도 정보가 불확실한 전장에서는 어떠한 불의의 사고로라도 민간인 피해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의 작전이 순조롭게 진행돼서 평양 포위 작전을 실시할 때 그들의 전쟁 수행 능력을 제거하기 위해 평양 내 모든 에너지 공급을 끊는다면 평양 내 민간인들은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유엔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각종 산하단체들의 평양 진입을 요청할 것이고 각종 인도주의적 물자들의 상당 부분은 북한군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북한과 북한을 지원하는 세력들은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전쟁으로 인해 비참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을 홍보하고 외국 기자들을 초대하여 전쟁의 참상을 비판하는 국제 여론을 형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이브리드 전쟁에 충분히 대비되어 있을까요?